제가 6살이던 해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흐느끼던 어머니, 갑작스레 찾아온 침묵, 그리고 저를 꼭 껴안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빠까지 될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장면. 그 순간부터 저희 모녀의 힘겨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겉보기에는 억세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 남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위엄이 있었고 말투도 거칠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여자는 참 억세다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런 어머니가 가끔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엄마를 부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인함은 오롯이 저를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 안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과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항상 제 숙제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을 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몰래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갖다 드리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학용품을 사주시고 노숙자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절대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은 좌판에서 야채를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깎아달라는 소리를 들어도 웃으며 응대하시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시더니 조금씩 장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절대 손님을 속이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팔고 항상 조금씩 더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함과 정직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신 것입니다. 쭈꾸미 전문점이었는데 어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습니다. 식당을 연 초기에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시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방과 후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았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으셨지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드시는 쭈꾸미 볶음의 맛이 워낙 독특하고 맛있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맛은 정말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양념 비법을 물어보셨지만 어머니는 미소만 지으시며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회사원들, 주부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어머니의 쭈꾸미를 먹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절대 성의 없이 음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접시 한 접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어주셨고 손님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어머니는 정말 대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매일 매진이었고 저녁에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2호점까지 열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좀 더 크고 깔끔하게 꾸미셨는데 그곳도 금세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의 가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며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라고 진심으로 감탄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 중 한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도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 같다.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면 너도 잘 대해줄 거야. 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온화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시누이에게만은 지나치게 관대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3살 많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현실감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항상 큰 꿈을 꾸고 있었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겠다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의 사업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를 열겠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스타 전문점을 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시부모님은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다시 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딸은 아픈 손가락이니까 라며 시누이를 감싸셨습니다. 2번의 실패 후 시누이는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누이가 사업이 잘 되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시누이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카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면서 손님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동물 관리, 위생 문제, 알레르기 손님들에 대한 배려, 동물들 간의 상성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화를 내며 너무 이기적이세요. 우리 가족인데 이런 것도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장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지.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인데 왜 투자를 해야 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 너무 차갑게 대해요. 저는 정말 간절한데 이해해주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동생을 좀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유연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투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라며 시누이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저와 상의했는데 점점 그런 모습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외부인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그런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시누이가 또 다른 사업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라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가족들을 잘 도와주던데. 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함께 했는데 점점 제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자가 해야 할 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다른 아내들은 다 하는데 너만 힘들어해. 며 비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마치 남편의 소유물이나 부속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그러더니 뜸을 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가게 말이에요.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젊고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궈내신 가게를, 그것도 아직 건재하시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넘겨받겠다고요? 더 황당한 것은 시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맡기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고, 저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바꿔서 더 젊은 손님들도 유치할 수 있어요. 윈윈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가게를 당신이 넘겨받겠다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태어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데요. 어차피 나중에는 물려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 라며 시누이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고, 남편은 좀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님들 맞이하는 걸 보람으로 여기셔. 왜 억지로 은퇴시켜야 하는데? 게다가 2번이나 사업을 망한 사람한테 왜 어머니 가게를 맡겨야 하는 거야? 시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너무해요.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 것뿐인데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시부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구나. 우리 딸이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남편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 라며 시누이를 두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내신 겁니다. 그것도 저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해요?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너 너무 이기적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야. 상식의 문제야. 왜 그렇게 격석도와 쌌다 하오? 융통성? 2번이나 사업 실패한 사람한테 어머니 가게 맡기는 게 융통성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해? 말이 안 되는 요구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일궈낸 걸 포기하라고?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그게 뭐야? 분명히 말해봐.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좀 더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 너는 항상 선을 긋는 것 같아. 선을 긋는다고? 내가 언제? 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들어? 2번이나 망한 사람이 3번째, 4번째 사업 얘기하는데 뭘 진지하게 들어?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누이의 반복된 사업 실패, 저에게 투자를 요구한 것, 그리고 급기야 어머니의 가게까지 넘겨달라고 한 것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은 뭐래? 시누이 편을 들어요. 가족이니까 양보하라고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보? 뭘 양보해? 내가 언제 가게를 넘기겠다고 했나? 그러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보구나. 결혼하면 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는 이미 가게 명의를 다 너한테 바꿔놨다. 법무사랑 상의해서 상속도 미리 정리해뒀고, 그러니까 지금 가게는 법적으로 네 거야. 신우이가 뭘 어떻게 하든 절대 빼앗을 수 없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그런 걸 하셨어요? 너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지. 혹시나 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머니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에 신우이의 계획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남편은 저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가족은 폄하하며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저에게 양보를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뭔 얘기?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결혼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바꿔야 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나도 내 생각과 내 가족이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언제 너를 소유물 신우이 얘기만 나오면 당신은 항상 그쪽 편이야.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양보하라고 해. 이게 소유물 취급이 아니고 뭐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분명하게 말해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신우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배려? 2번이나 사업 망하고 이번엔 어머니 가게까지 달라는 게 배려할 일이야? 너는 왜 그렇게 극처져? 조금? 어머니 가게 전체를 넘기라는 게 조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안? 그럼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우이가 어머니 가게 운영하는 걸? 글쎄, 완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시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신우이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당신은 절대 내 편이 아니야. 뭔 소리야? 나 언제 네 편이 아니었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증거야. 신우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당신은 항상 그쪽 편을 들었어. 내 의견은 무시하고 내 가족은 폄하하고.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결정했어.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심이야? 이런 일로? 이런 일? 이게 이런 일이야?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존엄이 걸린 문제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걸 지키려는 게 극단적이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다음에 달렸어. 정말로 나를 존중하고 내 가족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나는 너를 존중해. 아니야. 당신은 나를 당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해. 그건 존중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 네가 오히려 너무 참았지.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결혼 생활이 뭐 특별한 거냐?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혼자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냐?
당당하게 사는 거야.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지키는 거.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너의 입장을, 너희 어머니의 마음을. 그래? 신우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을게.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너와 먼저 상의할게.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나도 깨달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어떻게? 우선 시댁에 가서 분명히 말해야 해. 어머니 가게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 다음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 신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가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장모님과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시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아,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고 장모님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현실적인 범위에서 말이야. 그 자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에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내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해. 응, 그럴게. 그 후 몇 개월 동안 남편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저와 상의했고, 신우이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화하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과 습관을 말이죠.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해. 내 남편이 정말 변하고 싶어 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우이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와도 단호하게 거절했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깨닫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웃으시며 이게 내 인생이야. 일하는 게 좋아.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신우이의 요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신우이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투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예전처럼 저에게 압력을 가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현실감이 부족하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신우이에게만큼은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저희 부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싸우고 부딪히면서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지키라는 것. 만약 그때 제가 굽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신우이는 어머니의 가게를 망쳤을 것이고, 어머니는 평생의 업을 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강인함을 본받아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리며 가족이지만 개인의 경계도 분명히 합니다. 어머니의 가게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딸로서 그 강인함과 당당함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절대 굽히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고 저 자신에게도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